네, 안녕하세요. 스톡옵션의 개념 및 절차를 강연하게 된 쿼타북의 김정은입니다. 오늘은 15분 정도 강연이 진행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 내용을 다루게 될 건데요. 쿼타북 블로그나 저희 관련 사이트에 가시면 스톡옵션 관련해서 심화 컨텐츠들을 접하실 수가 있어요. 해당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옵션과 스톡 옵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옵션이라는 개념은 17세기 네덜란드에서 튤립에 대한 기대감이 급상승하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튤립이 재배될 때까지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 미리 이 튤립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재배 끝나면 내가 5,000원에 사겠다. 그리고 이거에 대응해서 그 농장에서는 만약에 너가 사가려면 최소한 5,000송이는 사가라. 이제 이런 식의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제 튤립에 대한 기대감이 급격히 상승을 할수록 처음에 구매하고자 했던 이 5,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가 7,000원, 9,000원, 12,000원 이런 식으로 기대가 폭증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12,000원에도 튤립을 사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5,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계속해서 구매를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그 사고 팔 수 있는 권리 자체를 다시 한번 사고 파는 이러한 옵션 시장이 형성이 되게 되었고요. 그래서 옵션이라는 것은 콜옵션과 풀옵션으로 나뉘는데요. 기초 자산을 특정 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콜옵션과 풀옵션의 경우에 미래 기초 자산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와 하락했을 때 손해와 이익이 변화되는 내용을 테이블에서 간단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옵션이라는 것은 실제 물건을 산 것이 아니라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산 것이기 때문에 손해가 나는 상황에서도 이 옵션 가격의 손해로 손해금이 한정이 되게 됩니다. 대신에 해당 그 수익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에는요, 물건의 가격이 상승한 만큼 또는 하락한 만큼에 대한 차익을 이익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스톡 옵션의 경우에는 이러한 옵션과 유사한 개념인데요. 기초 자산을 특정 기간 동안에 근로와 기여를 조건으로 해서 그리고 특정 기간 내에 정해진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옵션과 비교해서 이야기해보자면 이 스톡 옵션, 한국어로는 주식 매수 선택권인데요. 스톡 옵션의 경우에는 살 수 있는 기초 자산의 가격을 스톡 옵션을 부여하는 시점에 협의를 하고요. 옵션의 가격은 그 시간 동안 근로와 기여를 제공하는 것이 됩니다. 미래 기초자산의 가격은 회사가 실패한다고 하면 내가 근로 및 기여에 쏟은 기회비용의 손해가 일어나게 되고요. 이때 자금적인 손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성공을 하게 된다면 회사의 기업 가치가 상승한 만큼 이 주식의 차익을 이익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이 스톡 옵션에 대한 용어와 절차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요. 해당하는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톡 옵션을 이 회사의 입장, 대표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와 부여를 받는 임직원 입장에서 생각할 때 주로 고려하셔야 되는 내용이 좀 차이가 있어요. 회사의 입장에서는 스톡 옵션을 부여하고 이 스톡 옵션이 행사가 됐을 때 지분 희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해당되는 지분 희석률을 염두에 두셔야 하고요. 이 지분 희석은 결국 주주들에게 영향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주주들과 협의를 해 두셔야 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스톡 옵션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내용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관에 대해서도 정비를 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회사와 대표님 입장에서의 스톡 옵션은 한정된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부여를 받는 입장에서는 대표님께서 이 부여에 대해 협의를 시도하실 때 정확한 용어와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협상 자체가 불리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내용을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스톡 옵션은 지금 당장 차익을 얼만큼을 받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기여하는 이 기업이 향후에 얼마나 더 성장해 나갈 것이냐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그 미래 성장 가능성을 꼭 가늠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관의 내용에 부여받을 때, 그리고 행사할 때, 그리고 혹시나 이 행사가 불가능해지는 상황들에 대해서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정관을 미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여를 받으시는 입장에서는 스톡 옵션이 본인의 미래 자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파악을 해 주셔야 합니다. 스톡 옵션의 경우에 아까 기초 자산을 특정 기간 동안에 근로기여를 조건으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해당하는 특정 기간이 베스팅 기간, 그리고 이제 특정 기간 내에 살 수 있는 권리라고 했는데 이 특정 기간이 다시 한번 나오는 경우에는 행사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근로기여를 제공해야만 하는 의무 기간을 베스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후에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되고 나면 무한정 행사 기간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행사할 수 있는 만기를 따로 설정을 하기 때문에 베스팅 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행사를 시행할 수 있는 만기 전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또 정해진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라고 했는데요. 정해진 가격이 스톡 옵션의 행사가액을 의미하고요. 살 수 있다라는 의미가 행사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랫부분에 각 단어의 설명을 해두었는데요. 부여라는 의미는 주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통해서 스톡 옵션의 베스팅 기간이 시작된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베스팅이라는 의미는 권리를 확정 부여해서 빈도 및 기간을 설정하고 이에 맞추어 스톡 옵션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클리프라는 이야기는 특정한 베스팅 기간 조건이 지나면 살 수 없었던 주식이 살 수 있게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주식의 발생량이 절벽과 같은 그래프로 나온다라고 해서 클리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옵션의 풀은 대표님께서 염두에 두셔야 하는데요. 한 회사가 스톡 옵션을 무한정으로 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나 또는 투자자와의 계약서에 따라서 부여할 수 있는 그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여할 수 있는 옵션 풀이 총 수량이 얼마가 있는지를 인지하시고 이것이 무한정이 아니기 때문에 아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을 해주셔야 합니다. 행사라는 것은 그 권리가 발생했을 때 주식을 직접 사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것은 베스팅 기간이 지나서 매수 권한이 생긴 주식에 대해서만 행사가 가능합니다. 행사가액은 이 권한 발생 시 내가 한 주를 얼마에 살 수 있느냐라는 의미이고요. 만기는 일반적으로 아시듯이 기간이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너 스톡 옵션 만기가 언제야? 이렇게 물어볼 때가 많은데요. 보통은 베스팅 만기가 언제야? 그래서 너가 언제까지 근로하면 100% 다 그 행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용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행사의 만기는 언급할 때 별도로 늘 행사 만기는 언제야? 라고 물어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아직 이제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 언제까지 기다렸다가 주식을 살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느냐라는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래프로 한번 보시면은요. 예를 들어서 스톡 옵션에 대해 2년 클리프로 50%, 이후에 베스팅 기간은 2년인데 주기를 1년으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2년 동안은 근로를 해야만 되는 기간이고요. 여기까지는 내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는 바로 그 시점에서 50%에 해당하는 주식수를 행사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에 나왔듯이 그래프가
짝이 절벽처럼 만들어지기 때문에 클리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베스팅 기간이 2년인데 주기를 1년으로 한다라는 의미는 이후에 1년이 지날 때마다 남은 비율을 균등하게 나누어 발생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3년 차가 됐을 때 남은 50% 중에 반이 발생하고요. 4년째가 됐을 때 나머지 20%가 발생하게 됩니다. 발생이 되고 나면 전체 발생이 되고 난 시점을 베스팅 만기라고 부르고요. 이 베스팅 만기 시점부터 행사 만기까지는 이 스톡옵션의 매수를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조건을 다시 한번 쉽게 풀어보면 2년 후에 50%, 1년 후에 25%, 다시 1년 후에 25%로 행사가 가능하다라는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도로 이런 식의 주기가 월별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2년 클리프 50%, 이후 베스팅 기간은 2년에 주기 1개월이다 라는 의미는요. 2년 후에 클리프로 50%가 발생을 하고 이후에 남은 2년 동안은 월별로 남은 퍼센트가 균등하게 발생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은요, 48개월 동안 남은 50%를 발생하기 때문에 각 월별로 2.08%씩이 발생이 되게 되고요. 이때 스톡옵션이 이제 한 주가 아니라 뭐 0.2주 이런 식으로 계산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단주가 발생할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규율을 따르게 됩니다. 베스팅 만기와 행사 만기 기간은 앞서와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쿼터북 내에서 그 스톡옵션의 기능을 활용해 보실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가보시면은 베스팅 조건이나 이 스케줄들을 여러 가지로 설정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걸 한번 테스트해 보시면 스톡옵션 기능 자체 보다도 그 개념에 대해서 습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스톡옵션의 행사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신주 발행 교부와 자기 주식 교부, 그리고 차액 보상이라는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신주 발행 교부는 유상증자와 유사하게 기존에 있던 주식이 아니라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스톡옵션 대상자에게 주는 것이고요. 이때는 스톡옵션으로 인해서 회사의 총 발행 주식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기 주식 교부의 경우에는 구주 매수와 유사하고요. 대표님 또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스톡옵션 대상자에게 매도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이때는 총 발행 주식수의 변동이 없을 수 있습니다. 차액 보상의 경우에는 그 주식이 발생하는 즉시 행사 시점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을 계산해서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내용이고요. 이때 또한 총 발행 주식수의 변동 없이 스톡옵션을 부여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에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보통의 벤처기업들이 법적인 요건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신고를 빨리 해주시면 해당하는 부분들을 빨리 보완을 해주실 수가 있지만 딜레이 되는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어지는 상황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적 절차를 갖추지 못해서 그 스톡옵션 부여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니까 이 신고서에 대해서 인지하고 절차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스톡옵션의 타임라인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요. 대표님과 그 임직원 사이에 스톡옵션의 조건 협의 및 부여가 진행이 되게 되고요. 이에 대해서는 주주들의 주총 결의가 필요합니다. 주식의 희석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절차에 들어가 있고요. 이 주총 결의에서 승인을 받으신 이후에 실질적인 계약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계약을 하시고 나면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를 진행을 해주시고요.
임직원 입장에서는 베스팅이 진행이 되는 동안 열심히 회사에 기여를 해서 회사의 기업 가치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여러분이 행사하는 시점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베스팅이 만료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해당 시점에서 전량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기업이 더 성장하고 나서 아니면은 베스팅 만료가 됐는데 나의 행사 가액보다 현재의 주당 가치가 떨어져 있는 상황도 가끔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더 기다려서 정말로 이 주식이 살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해서 매수하실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점, 결국에는 행사 만기가 되는 기간 전까지 어느 시점이든 간에 여러분께서 선택해서 행사를 하시게 되고요. 이때 행사하실 때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해당 세금은 그 행사가액과 그 시가의 차액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사하는 시점을 언제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식을 매수한 이후에는 여러분이 별도의 권리나 의무 없이 자유롭게 매도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매도하는 시점까지 기업이 계속해서 성장한다면 해당하는 금액을 수익으로 얻으실 수 있게 됩니다. 매도를 하시고 나면 최종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여 스톡옵션의 전체 타임라인이 종료되게 됩니다. 가끔 이제 저에게 본인이 스톡옵션을 100주를 받았는데 이거 좋은 조건이냐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100주를 받았다는 것은 아무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 행사가액과 시가와의 차액, 그리고 수량과 전체 주식 발행량 중에 이 수량이 몇 %를 차지하는지, 그리고 해당 스타트업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고려해야 여러분이 받으신 스톡옵션의 실질적인 기대 가치를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톡옵션이랑 지분이 무엇이 다르냐는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톡옵션의 경우에는 현재 부여하는 시점에서 제가 현금으로 지불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외부로부터 제안받은 연봉과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에서 제안할 수 있는 연봉 간의 차이를 현재 주식가와 행사가의 차이와 맞춰서 스톡옵션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스톡옵션을 행사를 하시게 되면은 스타트업의 가치가 향상한 경우에는 그 향상된 주식가와 주식가에서 행사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실질 수익이 되고요. 만약에 기업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그 주식가의 하락에 따라서 기회비용 손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그냥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반드시 사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하락했다고 해서 현금적인 손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지분의 경우에는 해당 시점에서 직접 비용을 지불하고 지분을 인수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분을 획득하는 시점 자체에서 현금 지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기업의 가치가 향상이 되면 스톡옵션과 마찬가지의 실질 수익이 발생하는데요. 스타트업의 가치가 하락했을 때 사지 않은 상태로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해당하는 지분을 획득할 때 지불한 비용이 실질적인 현금 손실로 발생하게 됩니다. 네, 스톡옵션이냐 지분이냐 어떤 게 임직원에게 더 유리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한 경우는 회사에서 처음부터 지분을 나눠 갖고 회사를 같이 키워보자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제안을 받으신 분이 스타트업은 위험이 너무 높고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현금을 들여서 지분을 사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분을 획득하게 되면 주주총회 등과 관련해서 서류들을 제출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챙기기가 귀찮기 때문에 스톡옵션으로 바꿔달라고
역으로 제안을 하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번에는 회사에서 스톡 옵션을 줄 테니까 회사를 함께 키워보자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제안을 받으신 분 입장에서는 스톡 옵션은 바로 주주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2년간의 근무를 채우지 못하면 사라져 버리는데 차라리 지분으로 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셔서 지분을 받으신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지분을 받고 곧바로 이탈해버리면 지분 희석이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지분을 받으신 경우에도 몇 년간의 근무를 하셔야만 해당하는 권한을 모두 획득할 수 있는 보호장치들을 넣고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주주로서의 권한이 즉시 발생하는지 현금을 직접 즉시 지급하셔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톡 옵션과 지분 중에 뭐가 더 좋은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의 답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회사의 상황과 본인의 성향 그리고 스타트업에 대한 미래 예측에 따라서 전반적인 고려를 해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스톡 옵션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